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고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3,000선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중국 증시가 오후장 들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국내 증시는 상승폭을 늘리거나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 증시는 금리 인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 하루 동안 2% 넘게 오르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3%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그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치명률이 낮게 보이면서 시장 투자자들은 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경기 민감주가 반등하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새해 두 번째 거래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58.7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생산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상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어제 계속해서 좀 3,000선을 넘기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그 전 거래일도 마찬가지였는데 오늘은 0.4%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002포인트 넘겨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오늘도 박세권을 횡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0.15%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1.56포인트 어제보다는 좀 빠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1,03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민경철, 임찬우 세 분의 전문위원 준비 중이시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놀러오시면 실시간 소통 창구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미증시 혼조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랑 나스닥은 하락했지만 다우존스 지수가 경기 민감주의 반등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고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건설 업종이나 건자재 관련 종목들이 계속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경기 민감주가 우리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시면서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예, 전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주는 약보합세에 머물러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2% 가까이 좀 밀리면서 하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신고가의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 시장도 약보합 권역에서 좀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동시효과상은 강세로 좀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동시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수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도세가 직접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29일 날부터 최대치로 매도가 시작이 되면서 그 전에 샀었던 12월 중순 이후에 매수를 했었던 그 금액은 이미 다 매도가 나온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관 쪽에 있어서의 금융투자 쪽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수십이 좀 약화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스테이 플란트가 횡령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래가 정지되면서 그런 신뢰도 측면에서도 일단은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시장에서 좀 보게 되면 산업재 쪽 섹터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종목별로 좀 시장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순환매가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테마성의 종목군들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종목장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길목을 좀 잡아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좀 미리 선취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은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전날 조선 쪽 섹터와 철강 섹터들이 좀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뭐 조선 쪽 같은 수주에 대한 그런 부분도 나왔지만 판가를 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 성과를 인상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적인 측면, 그럼 순환매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제 어닝 시즌 좀 들어가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환율은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락 시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정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만약에 10월 달에 있었던 이 1,200원짜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최악으로는 1,250원 정도대까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투심이 좀 약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흐름들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전날 쪽 뉴욕 증시를 좀 보게 되면 포드라든가 제너럴 모터스 뭐 이런 기업들, 즉 전통적인 자동차 섹터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테슬라라든가 이런 전기차 쪽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어쨌든 순환매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좀 관련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완성차는 뭐 현대차하고 기아밖에 없죠. 뭐 현대차나 뭐 기아, 좀 다소 무거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품 쪽에서는 만도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의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하락세 때의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형 섹터들 중에 하락 섹터, 그러니까 하락세 때를 돌파해놓은 기업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근데 만도 같은 경우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뭐 SL이라든가 뭐 성우하이텍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치를 포함해서 주식이 싸요. 사실 부품주들 싼 주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든가 뭐 DY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추세를 좀 돌리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이제는 조선주들도 일단 바닥은 좀 나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11만 원 정도대 1차 타겟티어로 좀 잡고서 볼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건설 섹터도 GS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이 있는데, GS건설 같은 경우 수장고 5조 원이 좀 넘어섰죠. 나름대로 좀 수혜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심택 같은 경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을 좀 깊이 받았을 때 그때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추세를 돌파를 하고 있죠. 4분기 실적 최고 실적 나올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들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NEW입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 수급이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15,000원 이하 권역에서 분할로 들어가는 건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락세 때를 넘어서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한 14만 원, 13만 원대 중반 이 정도 오게 된다라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5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 거래일인데요.
국내 증시 어제는 로봇 관련주가 CES 2022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플랫폼 관련주가 4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 따라서 하락했는데요. 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동반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자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살펴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거래가 없는 아직 보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지금 주가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0.13% 상승하면서 78,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네이버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으로 출발하는데 1.2% 떨어지면서 전일 대비 4,500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36만 1,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8% 가까이 떨어지면서 주가 88만 1,000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혼조세입니다. 먼저 LG화학과 현대차 그리고 기아 등등 자동차 관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4% 올라가고 있고요. 기아가 1.68% 상승하면서 84,9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떨어졌던 카카오 마찬가지로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주가는 11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상승으로 예상이 됐지만 0.18% 떨어지면서 현재 2,983포인트까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0.5% 떨어지면서 1,026선까지 내려가는데요. 지금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좀 반등에 시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좀 장 후반대 강한 모습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오늘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해주는 모습인데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하는 흐름이 좀 강했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 2원 90전 오르면서 이제 2,000원대 돌파, 1,200원대 돌파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470억대 순매수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LNF가 크게 빠지면서 2.4%대 급락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5,000원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0만 2,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1%대 하락으로 지금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1.6%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14%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메이드의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급락하면서 출발하네요. 4%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7,200원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주가는 16만 2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첨보와 CJN도 1%대 하락 보이고 있고 HLB와 셀트리온 제약 등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부진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임상현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변동이 좀 강합니다. 지금 코스피는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0.8%까지 하락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기관의 매도세가 좀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 인상적인데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또 나홀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대응할지 짚어주시고요. 종목별 시그널도 함께 챙겨주시죠. 예. 먼저 이제 지수가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잠깐 체크를 좀 해보면은 이제 코스닥 지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른쪽에 현재 차트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저점에서 보면은 현재 10일 동안 어제까지 이제 10일 동안 올라왔죠. 오른 가격에 대한 조정폭, 다시 말해서 조정이 10일을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5일선 깨지고 22일선의 중간인 11선에서 돌아서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장중에 이제 돌아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현재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지만은 현재 삼각수렴령의 하단선에 있기 때문에 커다랗게
크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은행주, 다시 말해서 JP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은행주, 저평가 자산주격인 은행주가 올랐다는 것. 그다음에 GM 자동차, 다시 말해서 테슬라에 이어서 GM 자동차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이런 그 대형주 쪽에 이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만약에 이제 종목으로 이제 환산을 해봤을 때 전체 오른쪽에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F세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F세미를 오늘 이제 상승을 좀 해줬는데 RF세미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지능형 로봇 관련된 CES에서 AI 모빌리티 이런 그 미래 비전을 보여주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올라주고 좀 있는 상황이 되는데 최근에 CES 바람하고 거의 연동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연동된 현재 증시의 상승률을 탑을 달리고 있는 것이 RF세미고요. 그 다음에 로보도 이제 14%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로보도 잠깐 보시면은 이격이 굉장히 높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접근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PC라는 종목군도 역시 이제 3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죠. 휴린 로봇도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주고 있지만은 단기 고점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오픈 베이스 그 다음에 유진 로봇 차례차례 로봇스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저평가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스맥 그다음에 퍼스텍 이런 종목군들은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RF세미를 가지고 한번 주변주하고 움직임들 체크해봤고요. 그 다음에 체크를 좀 해볼 부분들이 Q캐피탈이 올라왔습니다. Q캐피탈은 두산 관련 건설 매각 관련된 주식 매각 해결 그것 때문에 한번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일단 뭐 개별적인 요소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 연동된 종목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부분들은 이제 TS 트릴리온 이런 부분들인데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NFT MOU 계약 논란이 좀 최근에 있었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동백오일, 아르간 오일, 오링가 오일의 발효 추출물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좀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 가장 세게 올라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개별적인 종목군들 시총이 가졌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종목군들 그다음에 NFT 이쪽에 재료들 이런 것들로 올라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쭉 보도하겠습니다. JW 신약이 11%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JW 신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현재 코로나 관련된 오미크론 환자가 급증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저평가적인 종목군들 올라지고 있는데 JW 신약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 JP 모건 관련된 그 현재 헬스케어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 JW 신약도 약간 올라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JW 신약 말고 현재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한번 살펴볼까요? 현대약품, 그 다음에 국제약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순환매로 보시면은 현재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매수 한번 데이트링 한번 해볼 상황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 상승 삿바 형태의 이후에 일주일 정도 이제 쉬어졌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리고 나서 현재 올라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주일 정도 이제 쉬어졌다는 것은 하나 이제 시간의 마디가 이제 바뀌는 흐름이기 때문에 당분간 올라줄 수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뒤로 뭐 미더스 제약, 그다음에 뭐 서울제약 이런 것들, 서울제약 같은 차트도 고점 대비 5일 정도 조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약 바이오주가 뭐 선전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분들 전체적으로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급등해주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시아제지, 한창제지, 무림SP 이런 종목분들이 하나둘씩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적인 종목분들 하나만 더 보면은 현대무벡스입니다. 현대무벡스도 실질적으로 현재 자동 물류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올라주고 있는데 현재 현대그룹이라는 네임밸류 그다음에 로봇 산업으로 진출한다는 그런 모멘텀 그다음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로봇 관련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화, 공장 자동화, 시스템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많은 테마적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주로 추천을 했던 부분들이 현재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관심주로 본 부분들은 MK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MK전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K전자의 핵심은 반도체 패키지의 핵심 부품 본딩 와이어 세계 생산 1위 업체입니다. 현재 이 부분들이 가장 특화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2차 성능형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실리콘 음극재 개발이 필수적이고 또 2차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하면서 충방적 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면적, 용량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데 MK전자는 실리콘 탄압 주소, 그다음에 실리콘 합금 소재 두 가지 실리콘을 개발하고 있는데 상용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리콘 음극재 요거에 시세를 내주고 있는 것이 대두전자재료, 그다음에 나노신 소재인데 유일하게 시세를 안 내준 것이 MK전자인데 MK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보면은 다중바닥, 다시 말해서 60일 동안 거의 행보를 해주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3개월 정도 행보를 해줬다는 것들이 가장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봐야 될 부분들은 차트상으로 보려면 1파의 고점이죠. 여기가 지지선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그래서 2단 상승, 1단 조정,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의 60일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마지막 캔들로 봤을 때는 최근에 3일 정도 올라왔죠. 이틀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상승과 조정이 2분의 1점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는 현재 가격에서 현재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현재 손절가는 매수가에서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목표가는 플러스 10%. 물론 중장기로 좋지만은 이런 MK전자, 2차 전지에 쉬어있는 종목분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그리고 종목별 시그널까지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3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이 시간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현대무벡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로봇 테마주의 질주가 독보적인 가운데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에 도달한 현대무벡스도 로봇 관련주로 묶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그룹 계열사 중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회사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기계 장치 그리고 로봇을 자체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물류나 IT 컨설팅 사업까지 영위하면서 물류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소비 패러다임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현재 물류센터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현대무벡스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전망입니다. 현재 8.7% 급등하고 있고요. 주가는 4,23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현대무벡스 최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12월 말에 2,870원이었던 주가가 오늘 4,395원까지 터치하면서 약 30% 이상 주가가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1월 초반에 새해 첫 거래일부터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5일선 위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흐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JW 신약입니다. 요즘 이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공약을 발표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어제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JW 신약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JW 신약은 탈모 치료제인 모나드정, 네오다트정과 또 바르는 탈모 치료제 로게인폼을 판매 중인데 그중에서 모나드정이 작년 매출 102억 원으로 전체 탈모 치료제 시장 10%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탈모 관련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장 초반에는 좀 급등했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상태입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JW 신약은 최근에 계속 좀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중반에 3,720원이었던 주가가 4,500원 이상까지 좀 터치를 했었고 그 후에는 횡보를 하다가 1월 초반에 또 시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오늘 5,000원을 돌파했었는데 지금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하면서 음봉으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계속해서 이 공약 관련주기 때문에 흐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매일 상한가를 꿈꾸시는데 오늘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지금 1% 넘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오늘 중소형주들 좀 위축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어떻게 좀 개장 다뤄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먼저 개장 전 이제 시장 내용들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일자 미국 증시는 나스닥 기술주 위주의 전방위적인 조정이 있었습니다. 국제유가가 12월 달 62달러 수준에서 지금 77달러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에너지 관련주들 굉장히 큰 좋은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올해부터 2024년도 연말까지 총 8번의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 된다는 것은 돈을 은행에 예치시켜놔도 돈이 알아서 그 돈의 힘을 만들어낸다. 즉 이제 돈의 힘을 키우게 되는 것이므로 자산보다는 돈의 힘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금융주들, 뱅킹, 투자 은행들의 그런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는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증시에서도 국제유가가 60달러에서 지금 80달러 언더까지도 올라옴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의 수혜주, 테마주, 금리 인상 상승에 따른 그런 수혜주들 두 가지 섹터가 우리 테마 형성할 가능성을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시간 이제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이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이슈를 가지고 자, 지금 코스닥 로봇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 RF세미 2연속 상한가, TPC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플러스 24%의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다 뭐다 해가지고 튀어오를 수 있지만 이미 저가 대비 폭발한 종목들, 고가의 추격 매수는 언제나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바로 다음 주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연내 행사인데 사실 참가비만 내면 많은 제약바이오 업체들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에게는 우리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일정으로 연내 행사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자,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이 되면서 이게 비대면이었는데 비대면으로 이 행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라서 예전만큼에 대한 재료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좀 낮아졌다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자, 지금 날짜로 따지면은 1월 10일부터 현재 시간 1월 19일까지입니다. 거의 2주 정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진행되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자, 어떤 기업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시장 점검 진행하도록 하면서 오늘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살펴볼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자, 이 종목 먼저 좀 브리핑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아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경제 12월 30일 우리 서경의 부장들 통해서 자, 이번 주 굉장히 뜨겁게 움직일 것입니다.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바로 자, 로스웰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우리 매매 시그널에서도 월요일에 다뤘던 것 같은데 자, 이날 제가 서경의 부장들에서 자, 로스웰
이번 주에 말도 안 되는 광풍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자, 월요일에 매매 시그널에서 다뤘는데 제가 자, 이 플러스 20% 이상 급등할 확률 99.99% 이상이다라고 제가 월요일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그냥 뭐 99% 이상, 이거 20% 이상 올라갈 겁니다 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자, 그 근거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드린 부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어찌됐건 로스에 저의 말의 힘을 실어준 그런 기특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뭐 방송 중이라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월요일에 상한가, 화요일에 상한가, 수요일에 상한가. 자, 우리 서울경제에서는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자, 매매 시그널에서도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자, 어제 상한가, 오늘 상한가. 그리고 내일도 저는 플러스 20% 이상 급등할 가능성, 자, 90% 이상으로 다시 한번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근거에 대해서 첫 번째, 공시 내용은 우리 월요일 매매 시그널에서 다뤘죠. 이게 왜 올라가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노스웨이 서울경제 매매 시그널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자, 이날 제가 왜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공시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그냥 상한가 아닙니다. 점 상한가입니다. 물량을 잠궈놓고 오늘 점 상한가, 4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자, 장중 거래량이 얼마죠? 550만 주입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가를 보시면, 자, 상한가에 매수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잔량이 1,792만 주가 지금 상한가에 매수하려고 줄 서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부터 살 수 있다? 먼저 상한가에 매수 주문을 넣어놓은 자들부터 매수 체결이 될 텐데, 그들 또한 매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물량을 잠그고 있어서 큰 호재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거야 사람들이 단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800만 주 가까운 물량이 상한가에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그 호가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 즉 내일도, 자, 목요일에도 플러스 20% 이상 급등할 가능성, 자, 얼마다? 90% 이상이다라고 전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웨이 종목이 이제 국내 상장 중국 주식으로서 제가 3월달까지 봐야 되는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월달 이내에 상한가 풀리고 최하 실현 떨어지면은, 자, 1월달 이내에 승부 보셔라 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자, 과거에 한은령 시행되고 나서 국내 상장 중국 주식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3,600원에서 거의 뭐 15분의 1 토막이 났고, 자, 그 구간에서 지금 4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혹여나 로스의 고가에 물려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자, 이번 4연속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구간에서 상한가 몇 번 기록할지는 뭐 현재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내일까지는 뭐 무난하게 추가 상승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니까 보유자분들 평단가 오면, 수익권 도달하면 1월달 중에 승부 보시고 분할 매도 박수치면서 떠나라는 말처럼 박수치면서 수익과 행복을 챙기셔라 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올해가 이제 한중 외교 수립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 3월달에 대선 치르고 당선되면은 주요 국가 외교적인 활동 기록하게 될 텐데, 북한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그런 회담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16년도 이후에 바닥을 찍고 있는, 자, 국내 상장 중국 주식뿐만 아니라 사드 피해주들, 중국 사업을 진출하려고 했으나 안 돼서 주가가 무너진 바닥에 위치한 종목들의 우리 제2의 로스웨이, 제3의 로스웨이처럼 큰 기회가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가능성 올 한 해 또 염두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풍재지입니다. 자, 영풍재지가 과거에 1,800원짜리가 이제 13,000원까지 6배 이상 주가가 폭발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폭발할 때 뭘로 폭발했을까요? 자, 온라인, 뭐, 택배, 물량들 늘어난다, 뭐, 재지, 포장재, 그런 이슈와 테마를 가지고 실적 좋아진 거 그렇게 크게 없는데, 자, 작년에 실적 2019년도에 비해서 코로나 터지고, 자, 그렇게 크게 좋아진 것도 없는데, 2021년도 분기 실적 좋아진 것도 없는데, 주가는 6배가 올라갔습니다. 즉, 실적 상승하지 않고 이슈만으로 주가가 6배가 올라갔다. 그리고 6배가 올라가는데, 자, 거래량 쭉쭉쭉 늘어나면서 주가가 6배 올라갔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자, 거래량 미비하고 주가 빠지고, 또 거래량 미비하고 주가 빠지고, 거래량 미비하고 주가 빠지고 있다가, 자, 오늘
직전의 고가를 시초 갭으로 한 번에 뚫어내는 연풍돼지의 기염을 좀 나타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확산되고 하니까 또다시 포장재 관련된 이슈로 엮인 건지 아니면 또다시 새로운 이슈로 주가를 들어 올리고자 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과거에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고 과거에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았던 작년 7월달, 작년 10월달, 11월달 이 매물을 막대한 거래대금을 다시 한번 수반하면서 시초 갭으로 뚫어낸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직전의 저항 구간, 자, 8,400원, 9,300원 라인이 앞으로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연풍돼지, 자, 9,300원, 8,400원 이탈하지 않을지, 자, 이 구간 과거에는 저항 구간이었으나 앞으로는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면서 주가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오늘 터졌습니다. 오늘 직전에 매물을 원래였으면 돌파 못하는 게 정상인데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기 때문에, 자, 오늘자 기준 특징적인 종목으로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자, 로봇 관련주, 제가 로봇 관련주 1월달 돼가지고 로봇 관련주 좋습니다, 유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게 아니죠. 저는 12월 13일 매매 시그널 아니죠. 자, 내일의 붐, 우리 오후 방송 오늘장 내일장 시간에서 자, 로봇 관련주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야기를 로보 여러 가지 로봇 관련주들 다 찍어드렸고, 석영래 부장들에서 말씀드린 13개 로봇 관련주들 1탄, 2탄에서 다룬 종목들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 RF세미, 자, 어제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자, 사실 RF세미는 우리가 12월 28일에 자, 제가 내일의 붐에서 자, 대시세 초임입니다 라고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RF세미 서울경제 내일의 붐이라고 검색하시면 지난주에 자, 이거 대시세 초입입니다. 그 근거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주요한 매물 구간을 뚫어냈다. 여기서부터는 과거에 지루했던 RF세미는 잊어버리세요라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 결과는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서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일주일 만에 2연속 상한가를 잡아내게 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래대금 없이 횡보하는 주식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무리 저점에 잡아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거래대금 없이 횡보하던 주식이 막대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주요한 매물을 처음으로 뚫어내는 그 시점이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시세를 노려보기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자, RF세미 우리는 2연속 상한가 잡았습니다. 근데 추경매수에서 잡은 거 아니고요. 이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돌리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우리 매매 시그널 아니라 내일의 붐에서 12월 28일에 저격해드린 종목이다 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 아침에 분봉상 막대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자, 지금 상한가 기록했기 때문에 8,700원 구간 지지선 대응하시면 무난하게 주가 수익과 행보 챙기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의 시그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체크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임찬우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 계속해서 낙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들이 지금 하락을 주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과 기관이 함께 시장을 좀 이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변동성에 좀 대응해 봐야 할 텐데요. 짧게 어떻게 대응할지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함께 챙겨주시죠. 일단은 오늘 지수를 조금 보면요. 전체적으로 조금 하향이 좀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충분히 아직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00포인트 코스닥 지지해주면 충분히 가능하고, 코스피는 1966포인트만 일단 지지해준다고 하면 큰 이상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지니뮤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니뮤직의 사업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음악 콘텐츠 유통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일단 지니 홈페이지에서 자체 이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자체 모바일로 이제 음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통신사를 KT와 LG U+에서 이제 요금제를 포함해서 이제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이 계속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작사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이제 공급하고 해외나 이런 사업에 유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목해야 될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밀레 서재라는 지분 이 어플에 대해서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종합 오디오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작년 9월에 월정의 전자 구독형 서비스인 밀레 서재를 지분 38.6%를 인수하면서 인수 비용이 464억을 들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7년도에 이제 사업을 서비스를 했던 밀레 서재를 꾸준히 지금 상장사에 이루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지금 지니뮤직을 좋게 보고 있는 면입니다. 무엇보다 밀레 서재는 도서 기반의 IP를 영화와 드라마, 웹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의 주도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성장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AI 오디오 플랫폼 사업도 확장하고 있으면서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로도 대상이 이제 조금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밀레 서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오디오북 콘텐츠의 AI 음악 플랫폼 진입을 이제 점차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모바일 게임사가 핵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메타버스 음악 서비스를 신규 사업 협력을 체결하면서 동사의 이제 간상 콘텐츠 노하우를 이제 활용해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공연에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자, 음악 콘텐츠 제작 유통에 이제 CJ ENM이랑 TVN 이쪽 관련해서 전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B2C 해가지고 기업과 소비자 관련해서 이제 지니뮤직이 개인 음악 서비스인 지니를 이제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B2B 관계인 이거 KT와 뉴플러스가 있다는 걸 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밀레 서재가 있습니다. 일단 신규 발행주로 인해서 이제 지분 이만큼 인수했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도 AI 관련주들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가격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모아가시면 좋고요. 조금 조정이 오더라도 5,670원 정도는 충분히 지지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트를 또 크게 보면 최근에 AI 기반 해가지고 강하게 한번 상승이 있었던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후로 좀 어느 정도 반납을 하고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조금만 더 거래량이 동반해주면 충분히 지니뮤직 수익 실현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부터 이제 다시 또 말씀드리면 두 번째 종목은 YG1이라는 종목인데 절삭 공구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절삭 공구는 금속이나 비금속 재료를 가공, 연마, 조립하면서 이제 기계를 깎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차 산업에 많이 쓰는 사업이에요. 자동차나 이제 항공, 선박, IT 기계에 대해서 이제 정밀하게 이렇게 깎는 사업을 하고 공구를 제품하는 회사인데요. 자, 일단 이 회사가 이슈가 됐던 게 있는 2012년도에 세계적인 가치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께서 312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워크쉐어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지분 80%를 들고 있는 이스라엘 절삭 공구 회사 업체인 이스카가 제3자 유사 배정으로 인해서 이제 YG1 신규주를 240만 주를 사들였다가 이게 조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로 이제 어느 정도 정상이 조금 안 좋았다가 다시 정상화되면서 매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YG1도 두 가지 이슈가 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신 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경영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 특히 그리고 제조업 쪽의 전망이 고성장이 다시 이제 활력을 받을 것 같으면서 지금 해외 시장인 인도나 베트남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동사는 75개국에 200여 개 고객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1위 업체 위기로 나가는 점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3분기 2021년 3분기 333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라는 것도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라 유텍이랑 YG원이란 제조하는 회사에서 이제 시스템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이건 작년 뉴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자, 일단은 세라 유텍은 YG원과 제조 현황 생산 설비를 이제 스마트 팩토리화를 해서 디지털 전환 플랫폼 기반으로 통합 제조 운영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이제 자동화 설비 시스템과 다양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조금 더 가시화적인 이제 효과성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주요한 이슈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YG원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일단은 저는 오늘 7,615원, 7,610원 정도가 좀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 많이 눌려있는 종목입니다. 충분히 눌려있는 종목이고, 꾸준히 관심 갖고 계시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고요. 일단은 여기서도 지금 최근에 장이 하락을 나면서 강하게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급격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이 잡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했던 이 가격대 7,610원 정도부터 이제 7,300원 이 부분에서 모아가시면 충분히 8,000원 이상까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종목은 다 아실만한 종목인데,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물적 분할했던 회사로 이제 신규 상장이 됐던 종목인데요. 2013년도 하이 니켈 양극 소재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NCA 분야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게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있으면서 다양한 회사가 이렇게 또 등등 이렇게 다양한 회사가 있는데, 특히 SDI랑 이제 합작 법인으로 에코프로 BM을 설립했다는 점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합작 설비 이제 CAM6가 이제 한국 포항에서 이제 공장을 만들어서 연 3만 톤 정도의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공장이 가동화되었고요. 글로벌 대표 2차 전지 기업이면서 하이니켈 양극재 사업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차 전지 사업이 앞으로도 이 전기차 시대가 조금 오면서 꾸준히 높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조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세 가지 키워드 조금 더 준비했는데, 주요 고객사가 2차 전지 생산량이 증가할 거라는 누구나 아시겠지만 증가할 거라는 것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일단 2021년 3분기에 삼성전자가 일단 니켈에 대해서 NCA 양극재 출하량이 확대되면서 일단 SK와 같이 이제 배터리 사업이 주요 이제 포인트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장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슈가 되면서 2차 전지가 한 번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양극재 사업이 관련된 고객사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작년 11월에 해외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2025년에 기존 양극재에서 29만 톤을 생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48만 톤까지 조정을 하면서 앞으로도 한 80% 정도 조정을 더 할 수 있다, 상상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점을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회사 매출이 아마 14조 정도로 이제 증가할 거고, 영업이익률도 15% 이상 증가할 거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이망간 양극재 사업 확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해외에 헝가리에 이번에 9,700억 원을 투자해서 회사 공장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 빠르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엄청난 상승이 보여줬던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엄청난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이 종목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려오면 44만 원 이쪽 부분에서 일단 1차적인 매수를 해보시고 2차적으로 42만 원에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세우시면 충분히 수익 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임찬우 전문위원까지 개장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장 초반부터 낙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이 지표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을 좀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변동성에 좀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은 테마 종목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인물 테마라든지 정책 종목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새해 세 번째 거래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